5월 3일 듣기만 해도 통찰력이 생기는 통키 뉴스와 희망을 주는 사람들의 희사모 뉴스는 오늘도 다양한 뉴스를 가지고 찾아뵙게 됐습니다. 주식, 경제, 정치, 한국, 미국, 건강 뉴스까지 그리고 스포츠 뉴스까지 바로 시작합니다. 렛츠고! 듣기만 해도 통찰력이 생기는 통키 뉴스의 첫 번째 소식은 테슬라 소식부터 시작합니다. 테슬라의 유럽 내 생산 기지가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는 독일 기가 팩토리의 생산이 내년 1월 말까지는 시작되지 않을 것이라고 독일 자동차 전문 주간지 아우토모빌 보헤가 2일 보도했습니다. 자,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날짜 최신호에서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독일 공장 완공 시기를 당초 목표보다 6개월 뒤로 미루는 것을 승인했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당초 목표는 7월 1일, 7월부터 이곳에서 생산을 하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요. 무려 6개월이나 연장된, 정확하게 말하면 내년 1월도 확실치 않아 보입니다. 테슬라의 네 번째 생산 기지가 될 독일의 기가팩토리가 연간 5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과 함께 엔지니어링 디자인 센터가 건립될 예정이죠. 왜 연기를 했을까요? 반도체 부족과도 저는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게 듭니다. 파트가 없기 때문에 굳이 공장을 가동을 할 필요도 없고요. 시작했을 때 받는 기대치와 직원들의 인건비도 예상을 했겠죠. 테슬라는 미국 네바다주 리노의 기가 팩토리 배터리 공장을 비롯해 뉴욕주의 버팔로의 파워 일렉트로닉스 공장, 중국 상하이의 완성차 조립 기가 팩토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재의 뉴스가 전해져서인가요? 중국에서의 태클의 문제도 제대로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뉴스를 녹음하고 있는 미국 서부 시간 오전 11시 현재 테슬라의 주가 무려 3.91%가 빠진 681불 70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모양새입니다. 비트코인의 시총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2인자라고 불리는 이더리움 코인이 $3,000를 돌파하며 연일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죽어도 죽지 않고 살아나는 코인은 괴물과 같습니다. 대리 클라우드 사업 붐이 사모펀드에 $40억 매각한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정보기술 기업 델 테크놀로지가 클라우드 관련 사업 부문인 붐입니다. 이게 클라우드 관련 이걸 이끄는 말인데요. 부미를 사모펀드인 프란시스코 파트너사와 TPG에 $40억 매각하기로 합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과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를 했는데요. 델이 2010년 인수한 부미는 클라우드 플랫폼 간 통합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다른 애플리케이션 간 통신을 돕는 소프트웨어를 제조합니다. 부미의 고객사는 15,000곳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 델의 최고 책임 운영자이자 부회장인 제프 클라크는 이번 거래는 부미를 다음 단계의 성장으로 나아가게 하고 우리의 고객이나 파트너를 위해서도 올바른 방향이라면서 우리는 핵심 인프라와 PC 사업에서 꾸준히 현대화하고 최우선 분야에서 확장을 해나감으로써 성장의 속도를 내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델은 최근 잇따라 매각이나 사업 분리 등의 조치를 해왔는데요. 지난해에는 사이버 보안 전문인 RSA를 사모펀드에 $20억 8천만 달러에 매각했으며 지난달에는 81%의 지분을 보유한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업체 VM웨어를 분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LG전자도 마찬가지고요. 얼마 전에 LG전자가 휴대폰 사업을 완전히 접었잖아요. 지금 각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돈이 안 되거나 성장성이 없거나 또는 많이 기다려야 되는 부분은 가감히 없애고 본업에 충실하는 모양새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의 상승세와 맞물려 미국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에 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일 미국의 경제 매체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가계의 금융자산 대비 주식
투자 비중은 지난달 41%를 기록했는데요. JP모건과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관련 데이터를 추적한 지난 1952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미국 가계의 금융자산 대비 주식 투자 비중은 2019년 3월 35%를 기록했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증시가 급락한 지난해 3월에는 30%까지 하락했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빚을 내서 투자하는 이른바 B2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미국의 증권업계 자율규제기구 금융산업규제국에 따르면 신용증거금 잔고는 지난달 8,230억 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요. 코로나 초기인 지난해 3월 4,790억 달러에서 1년여 사이 2배 가까이로 불어났습니다. 미국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열풍은 미국 증시의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고요. S&P 500 지수는 코로나 확대 이후에 백신 접종 이후에 미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 그리고 뚜렷한 경기 회복세 등에 힘입어 올해서만 25차례나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종목에 대한 선구안이 없으신 분들은요, S&P 500 지수 ETF인 스파이 투자하시는 게 제일 안전하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현지의 로컬 소식으로 이어집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 주요 수치가 계속 줄어들면서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최저 등급인 옐로우로 내려갈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어제 사망자는 없었고 신규 감염자는 313명, 신규 확진율은 0.6%로 팬데믹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고요. 어저께 LA 카운티에서 사망자가 제로로 기록하는 또 굉장히 상징적인 뉴스를 보았습니다. 화이자 백신이 현재는 16세 이상 연령대에서만 긴급 사용 승인이 났지만 12에서 15세 청소년에 대한 사용이 허가되면 올 여름까지 1,000만 명의 청소년이 접종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곧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2조 2,500억 달러의 두 번째 사회 인프라 일자리 방안만큼은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동참하는 초당안으로 통과시키려고 대폭 양보할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넷 옐런 재무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 중인 4조 달러가 넘는 초대형 지출 계획안이 8년에서 10년에 걸친 장기 프로젝트인 만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택가격이 치솟으면서 버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팬데믹 영향으로 수급 불균형이 심한 때문인데 그래도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같은 위기는 재현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증시의 상승세와 맞물려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에 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달 가계의 금융자산 대비 주식 투자 비중이 41%로 지난 1952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마침내 새 대북 정책의 기조를 제시했습니다. 오바마 트럼프 두 전 대통령과는 달리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중간에 성과를 내기 위한 실용적인 접근을 추구하는 방안입니다. 토니 블렁킹 국무장관이 정우영 외교부 장관과 오늘 아침 영국 런던에서 만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함, 미, 일 3자 협력을 포함해 공동 안보 목표를 발전시키기 위한 협력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북한이 대남, 대미, 강경 담화를 쏟아내면서 경색 분위기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담화 의도를 놓고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이달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이후 국면 전환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토요일인 1일에 5월을 아시아계 미국인 하와이 원주민 태평양 제도 주민 즉 AANHPI 문화유산의 날로 선포하고 차별과 폭력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다시금 이 캘리포니아가 산불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어제 터헌과 스티븐슨 렌치, 엔텔콜 밸리, 랭키스터 등 LA 카운티 4곳에서 작은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한편 샌디에고 인근에선 대형 서든 산불이 발생해 6,500에이커를 태우면서 진화율 25%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샌디에고 해상에선 밀입국한 것으로 추정되는 보트가 전복되면서 산산조각이 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4명이 사망하고 20명이 부상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김효주 선수 5년 3개월의 침묵을 깨고 싱가포르에서 열린 LPGA 투어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에서 통산 4번째 우승을 달성하며 도쿄올림픽 출전이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김효주 선수 10대 때부터 골프 천재라고 소문이 난 친구였는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소식입니다. 우리 손흥민 선수 날랐습니다. 10골 10도움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달성함으로 지난번 결승전에서의 부족함을 완벽하게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내일 또 한국의 대표적인 왼손 투수들 있지 않습니까? 김광현, 양현종, 유현진 선수까지 매일매일 연이어 출전하는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가슴 뛰는 시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 백신을 두고 동유럽 쪽이 정치적으로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러시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이 동유럽 국가들을 내분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각 정부들이 급한 마음에 러시아 백신을 사들였지만 친서방 세력들이 반발하면서 정치적 파열음이 날로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사협회 쪽에서, 의사협회는 아니죠, 국립중앙의료원 쪽이네요, 코로나가 집단 면역 도달이 어려워 보인다라고 하는 암울한 예상을 내놓았네요. 토착하되 함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실로 끔찍한 소식인데요. 자,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의 70%가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집단 면역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타인에 전파하는 2차 감염을 예방하는 95% 이상의 백신도 아직은 없다고 설명을 했고요. 또한 화이자의 코로나 백신 효과가 5%라는 것도 발병을 예방하는 효과이지 전파를 예방하는 효과가 아니다 지적했습니다. 다시 한번, 화이자의 코로나 백신 효과가 95%라는 것도 발병을 예방하는 효과이지 전파를 예방하는 효과가 아니라는 것. 코로나 백신이 2차 감염을 차단하는 효과는 발병을 예방하는 효과보다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변종 바이러스 출현과 백신을 맞았는데도 감염되는 돌파 감염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된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백신 접종률이 낮은 지역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해 집단 면역이 달성된 것으로 새로 유입되는 양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결국은 독감처럼 백신을 맞으며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한다며 국가의 백신 접종 전략은 바이러스 근절의 피해 최소화로 중증화 위험도가 높은 고령층과 고위험군을 보호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참 암울한 소식이네요. 작년 이맘때 저희 미즈노를 스택 가운데 코로나는 종식되지 않을 것이다, 함께 살아가야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을 때 설마 했는데 설마가 사람을 잡고 굳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자, 마지막 뉴스는 건강 뉴스로 준비했습니다. 당뇨병 발생 위험을 줄이는 식품 4가지를 아십니까? 당뇨병 참 무서운 현대인의 질병이죠. 당뇨병을 치료하는 완벽한 약은 현재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뇨병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는 있는데요. 당뇨병 발병과 관련해서는 유전적 요인이 많지만 운동과 건강한 식단과 같은 생활습관 인자들은 발병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당뇨병 발병을 막을 수 있는 건강한 식단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알아봤는데요. 첫 번째가 예상했던 대로 콩입니다. 자, 병아리 콩부터 렌틸 콩까지 콩류는 당뇨병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콩류는 섬유질을 듬뿍 함유해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고 있고요. 또한 단백질도 풍부해 포만감을 유지시킴으로써 간식을 먹는 날을 막아 당뇨병의 위험 인자 중 하나인 체중을 적절하게 유지시키는 데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두부, 제가 어저께 두부를 한번 조리해서 먹었는데 굉장히 배가 부르더라고요. 콩, 밭에서 나는 소고기다 라는 말이 괜히 붙여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견과류입니다. 혈당을 계속 치솟게 하는 것은 당뇨병의 위험 인자 중에 하나인데요. 간식이 당길 때 정제 탄수화물로 구성된 식품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혈당은 더 불안정하게 되는데요. 이런 식품 대신 단백질과 건강에 좋은 지방이 풍부한 견과류를 스낵으로 조금씩 먹으면
저녁 식사 때까지 포만감을 유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견과류에는 단일 불포화 지방이 많아 당뇨병이 발생하는 것을 늦출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오트밀입니다. 오트밀 한 컵 분량에는 섬유질이 4g이 들어있는데요. 아침 식사로 오트밀을 먹으면 오랫동안 포만감을 유지할 수 있고 점심 전에 간식 먹는 것을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26g 이상의 섬유질을 가장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은 하루 16g 이하의 섬유질을 가장 적게 섭취하는 사람들에 비해 당뇨병 발병 위험이 18%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섬유질은 혈당은 꾸준하게 유지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 채소입니다. 당뇨병을 막는 데 도움을 받으려면 녹색의 전분이 들어있지 않은 채소를 골라야 합니다. 즉 브로콜리, 케일, 양배추 같은 십자화과 채소는 신체가 원활하게 작동하는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답니다. 이런 채소들은 섬유질을 많이 제공하고요. 또한 설포라판이라는 항염증 화학물이 함유하고 있어 당뇨병과 관련된 손상으로부터 혈관을 보호하고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금치는 마그네슘의 보고로 신체가 혈당 수치를 조절하기 위해 인슐린을 사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미즈노래 가족 여러분,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아프면은 쓰잘데없습니다. 건강 젊을 때 지키시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는 40대, 50대, 60대 4학년, 5학년, 6학년, 7학년으로 되면서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다. 그쵸? 25세 이후로는 늙어간다라고 보시면 된답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먹거리, 운동, 스트레스 관리하시면서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기를 미즈놀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들어서 라니만닷컴의 제품을 주문하신 분들 단톡방으로 초대되고 있으니까 반드시 주문하실 때 연락 주시고요. 이어지는 팔란티어 라니맘 광고도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 때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잊지 마세요. 팔란티어 상품을 추천합니다. 여러분, 저희 미즈놀에서 만든 게 아니고요. 팔란티어 본사에서 직접 만든 마스크, 모자, 그 다음에 하얀색 물병입니다. 팔란티어가 소프트웨어만 잘 만드는 줄 알았더니 상품들도 참 잘 만드네요. 일단 모자 같은 경우는요, 두상의 크기와 상관없이 누구나 쓸 수 있도록 조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 하얀색 팔란티어 로고가 수가 나져 있습니다. 수로 나져 있고요. 마스크 같은 경우도 끈 조절이 돼서 대중소 다 하실 수가 있고요. 로고가 수로 나져 있진 않지만 하지만 굉장히 안에 필터를 넣을 수 있게끔 좋은 천으로 빨아 쓰는 마스크 용도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물병, 제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데 아주 좋습니다. 모양도 이쁘고 냉온, 냉장도 아주 잘 되는 팔란티어 물병, 주문 즉시 바로 출고되고요. 많은 분들께서 주문해주고 계신데 팔란티어 주주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응원하는 마음으로 하나씩 주문해서 5월 이후에 주문하신 분들 단톡방으로 초대받으셔서 좋은 주식에 대한 자료와 교육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